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도전의 축제죠. 2015 리우 장애인올림픽이 드디어 브라질 리우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이 열린 마리카낭 주 경기장에서 김한경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도전의 축제 2016 리우 장애인올림픽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6시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개막을 알렸습니다. 남미에서 열리는 첫 패럴림픽, 그 무대에는 160여 개국 4,200여 명의 선수단이 22개 종목에 출전해 앞으로 12일간 열전의 무대를 펼칩니다. 마라카낭 경기장을 가득 메운 브라질 국민들의 환호 속에 37번째로 입장한 한국은 11개 종목에 81명의 선수를 파견해 종합 12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성화봉송에는 평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이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2년 뒤 펼쳐질 평창 대회를 홍보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네, 이처럼 리우 장애인올림픽의 개막을 시작으로 12일간의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갔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11개 종목에 출전해 종합순위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국 대표팀의 메달 전망에서부터 안방 경쟁까지 이 다양한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한혜솔 기자입니다. 2016 리우 장애인올림픽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개막했습니다. 선수 81명, 임원 58명, 총 139명으로 구성된 우리 선수단은 세계가 인정하는 정상급 베테랑 선수부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예까지 탄탄한 선수 구성이 자랑입니다. 베테랑 하면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양궁의 이혁수 선수인데요. 이혁수 선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패럴림픽이 무려 7번째 대회입니다. 특히 그는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출전해왔던 리커브에서 컴파운드로 종목을 변경해 유럽의 높은 벽을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혁수 선수 외에도 패럴림픽 출전이 4번째인 이홍구 선수와 이화숙 선수가 금빛 관역에 도전합니다. 베테랑 선수들뿐 아니라 신예 선수들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탁구의 서수연 선수와 유도의 이정민, 서하나 선수가 매달 기대주로 꼽히면서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모델을 꿈꾸던 소녀로 이름을 알리던 서수연 선수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단식 1위를 차지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양궁이 있다면 패럴림픽에는 보치아가 있는데요. 보치아라는 종목이 생소한 분들 많으시죠? 보치아는 흰색 표적구에 색깔이 있는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산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서 첫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12년 런던 패럴림픽까지 매번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만큼 참가하는 선수들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7년 넘도록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정우원 선수와 2012 런던 대회 BC3 부분에서 여자 선수로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여진 선수, 2010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한수 선수까지 이들은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 시상식에 마련된 국기계양대 3곳에 모두 태극기를 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국기계양대 3곳에 모두 태극기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탁구의 TT4 등급 선수들인데요. 이 종목에는 이미 패럴림픽에서 2번의 금메달을 따낸 경험이 있는 김영건 선수가 출전합니다. 김영건 선수의 최대 도전자들은 다른 나라 선수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최일상 선수와 김정길 선수인데요.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외에도 2012년 런던 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했던 육상의 전민재 선수,
지난 런던 대회에서의 동메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지난 4년을 준비한 역도의 전금배 선수 등 리우 패럴림픽을 위해 수많은 땀방울을 흘려온 우리 선수단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올해도 정부는 약 28조 원 규모의 이 적자 국가 가계부를 짰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이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은 130조 원. 이 중 복지부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57조 6,69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예산은 동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금은 삭감됐지만 거주시설은 지원금이 확대돼 장애 분야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청와대가 보이는 종로 장애인 복지관 옥상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단체는 장애계 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무조건 복지 예산이라 그러면서 무상 복지는 놔두면서 왜 가장 목숨이 걸려있는 체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는 청와대 방향으로 중증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걸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을 만나려는 단체와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이 단속탄만 하는 정진엽 장관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앞에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사유인가요?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죠. 그러나 여전히 폐쇄적인 사회복지 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증언대에서는 서울판 도관이라 불리는 인강원 사건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증언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증언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들의 자립에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끊임없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는 강력 대응책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이 학대 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어찌 보면 아동돌봄 서비스와 같은 정책 마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지역아동센터협회 추진위원회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아동 전문가들은 방임에 놓인 아동들이 많지만 한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계점으로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보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역아동센터의 핵심 역할로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해 정부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적표를 살펴보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때문에 장애계 단체가 이 장애인 고용에 보다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인식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죠. 장애인 채용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혜솔 기자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기회로 바꾸자는 의미의 컴퓨터 그래픽과
비상하는 자신의 꿈을 하늘 위 날아오르는 휠체어로 표현한 그림. 이 작품들은 2016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콘테스트의 수상작들입니다. 모든 작품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아서 빈자리가 자꾸 생기니까 그거를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 빈자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매년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올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적 역량을 발휘한 수상자 68명을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콘테스트가 매년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역량 개발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오늘 이 행사 콘테스트를 이 장애인분들에게 축제의 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직접 만든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이동식 카페와 장애인의 끼를 엿볼 수 있는 노래 경연 대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한혜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일자리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용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양주 기초푸드뱅크가 대형마트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놓인 양주 지역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희망배달 마차 행사를 가졌습니다. 양주 기초푸드뱅크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식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지체장애인 후원회가 한가위 맞이 장애인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충주시 거주 장애인들과 조기령 시장, 장애계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감사패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안동경찰서가 전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지역 내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전화 금융사기로 돈을 인출하려고 했던 피해자를 은행원이 인출하지 않도록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앞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동시 퇴임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호회가 안동시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 원의 성금을 안동시에 전달했습니다. 행정동호회는 매년 전국에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을 알리고 지역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활발한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맞이 나눔 한마당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LH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명절 인사를 드리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무서울 때면 할머니를 가장 먼저 찾고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던 아이 소연. 어느새 훌쩍 자란 소연은 어느 날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대로 할머니를 보낼 수 없는 손녀는 곁에서 할머니를 지키기로 결심하는데 외할머니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돌아보는 다큐멘터리 할머니의 먼 집.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외할머니와 손녀의 애틋하고 아기자기한 일상이 재미와 따뜻함을 전하는데요.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와 평화로운 풍경이 감동과 볼거리를 전하며 세대를 초월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주봉, 전원주 등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배우와 국악인이 펼치는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 악극 폭소 춘향전. 추석을 맞이해 우리의 고전 춘향전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재밌고 신나는 무대를 펼친다고 합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9월 24일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 석 및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공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주의 전통을 돌아보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악기인 대금과 사쿠하치의 아름다운 선율을 한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9월 24일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 및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